자, 중국 공산당의 등장까지 우리가 아까 봤고, 이제는 중국 통일의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순원이 욕표와 공동선언을 해서 공산당을 합작하기로 했잖아. 중국 내에 있었던 공산당을 이제 합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당 정부와 국민당과 그다음에 공산당이 합쳐서 중국 통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제1차 국공합작이에요. 제1차가 있단 말은 나중에 제2차도 있다는 얘기지. 자, 제1차 국공합작이다. 군벌 타도를 위해서 중국 국민당과 그다음에 공산당이 연합해서 국보를 추진하는 거죠. 국보를 추진하면서 이제 모든 공산당원이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가입을 해서 이제 국보를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순원 아저씨가 얘기했던 게 죽기 사망 직전에 했던 얘기가 신삼민주의죠. 그 전에 삼민주의는 여러분 기억나지? 민생, 민권, 그다음에 민족 이렇게 했었잖아. 그거를 조금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면서 중국 통일을 위해서 새롭게 삼민주의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민족, 민권, 민생 얘기하면서 제국주의에 반대해서 민족회복과 민족평등을 완성한다. 민족주의. 그전에는 청나라에 반대한다. 지금 이제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봉건 군벌의 타도와 민중의 자유 권리를 쟁취한다. 이게 이제 민중의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민권주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토지사회와 독점 자본주의에 반대해서 민중의 독립, 민중의 뭘 해야 된다? 민중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민생주의. 그래서 이전에 발표했던 삼민주의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어쨌든 민족, 민권, 민생은 똑같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순원과 공산당, 이 마오쩌둥입니다.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제1차 국공합작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북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북쪽으로 가는 길에 순원이 죽잖아. 아까 얘기했었죠. 59세의 나이로 간암으로 사망한다. 그래서 순원이 죽고 나서 힘을 잃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막 우왕좌왕한단 말이야. 중국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우왕좌왕할 다음에 국민당에서, 남쪽에 있는 국민당에서 집단 지도체제를 수립을 해. 근데 수립을 했으나 곧 붕괴된 거죠. 왜? 사공이 많으면은 배는 산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집단 지도체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면서 연합체제를 구축합니다. 이제 누가 등장하게 된다? 국민당 정부에서 장제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장제스는 한국 발음으로 하면은 장개석이 됩니다. 그래서 장제스 왕정이의 연합 체제가 구축이 되어가지고 이제 북벌을 순원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 북벌, 순원의 소원이었던 북벌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자, 이때 장제스가 왕정이와 연합 정권을 꾸리면서 이제 북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즈음에 무슨 일이 나냐? 중산암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 중산암 사건이 뭐냐면 공산당을 지휘하였던 군함이 있어. 군함이 장제스가 연합체제 구축됐잖아. 그래서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군함을 돌려가지고 회항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명령도 안 되는데 왜 갑자기 회항을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다가오지? 이거는 쿠데타다 보는 거야. 명령도 내리지 않았던 군함이 돌려서 우리 쪽으로 다가온다. 우리 팀인 줄 알았던 군함이 공산당을 지휘하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팀이 알았던 군함이 공산당 지휘하에 있었던 그 군함이 돌아와서 오니까 이거는 쿠데타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장제스가 소련의 고문을 체포하고 연금한 후에 군사권을 장악하는, 그래서 국민당 정부를 장제스가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제스가 국민혁명군의 총사령관으로서 국보를 단행을 시작하는 거. 1926년 순원이 죽은 지 1년 만에 드디어 이제 자신의 세력으로 국민당 정부가 규합이 되어가지고 국보를 단행하는 거죠. 군보를 없애고 중국 통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 지역 밑에서 국민당 정부가 꾸려졌고 이제 서서히 녹색을 따라가지고 조금씩 다 장하고 상하이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이게 국민당 정부의 국벌 과정을 그린 지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학습지에도 있죠, 똑같이. 자, 그래서 오랫동안 군벌에 시달려있던 민족은 국벌군에 환영. 아까 군벌에 의의할 때, 군벌에 영향할 때 봤었죠. 이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백성들을 쥐어짰잖아. 그래서 민중들이 국벌군을 환영하는 거야. 군벌 빨리 없애주세요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국민당 정부가 올라갑니다. 무안에서 무안 정부를 수립을 해. 이 무안은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 끼는 이유. 그 우한입니다. 우한 부르기도 하고 무한 부르기도 하고 우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무안 정부를 수립을 하고 이제 또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서 지나갔는데 그 무안에서 어떻게 된다? 반장제스 운동이 벌어지고 공산당원들이 우한 정부를 장악합니다. 근데 장제스는 걔네들 해봤자 세 발의 피밖에 안 돼.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다. 라고 하면서 우한 정부를 그대로 두고 계속해서 진군해서 남경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한 정부와 남경 정부가 따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근데 장제스가 이제 남경을 장악하고 나니까 이제 북벌로 더욱더 올라가기 전에 요 뒤에 있던 인마들 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역시 공산당과는 뭔가 같이 할 수 없구나. 일을 같이 할 수 없구나라고 장제스가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과는 결별이 불가피하다고 느낀 장제스가 어떻게 한다? 상하이에서 공산당을 반대하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상해 방공 쿠데타. 상하이에서 공산당을 반대하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공산당과는 결별을 해야겠구나. 인마들 이거 봐라 이거. 내가 지나가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무한정부에서 공산당원들이 정부 지네끼리 꾸리고 있네. 인마들과 같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제스가 공산당원을 처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수립한다? 국민당 정부가 남경에서 수립이 되는 거죠. 이 방공 쿠데타가 일어난 지 6일 만에 일주일도 안 돼서 남경에서 국민당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산당원은 1년에 걸쳐서 공산당원을 몰아내. 1년에 걸쳐서 공산을 몰아낸 후에 무한정부, 요 지역 있죠? 위에. 그래서 이제 공산당원을 몰아냈잖아. 몰아내고 나서 방자스도 몰아냈으니까 다시 합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무한정부와 남경의 정부가 통합이 되면서 국민당 정부로 통합이 돼서 국벌이 1년 만에 또다시 재개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상해 방공 쿠데타 당시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공산당원들을 끌고 가는 모습이고, 다음 사진은 좀 잔인한 사진입니다. 상해 방공 쿠데타에서 공산당원들을 길거리에서 그냥 목 쳐서 죽이는 모습이 찍혔어, 사진에. 그게 요 사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상해 방공 쿠데타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남경에 국민당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우한 정부와 남경 정부가 합치면서 국벌이 또다시 재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벌을 단행됐고, 중국을 반나눴을 때 위에 있었던 군벌 있죠? 그 북경이잖아, 베이징. 그 베이징에 점령하고 있었던 봉천파야, 장안량이. 이 봉천파의 장안량이 국민정부의 복종을 선포하는 겁니다. 국민당 정부 올라오는 거 환영합니다가 되는 거죠. 우리는 북쪽 지역의 정부를 군벌을 장악하고 있으니 국민당 정부가 오르면 합치겠다. 우리가 국민당 정부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악이 좀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군벌을 장악을 했고 북쪽의 군벌을 전부 다 몰아내서 자신이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당 정부한테 복종을 선포하면서 중국 통일을 해서 노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 통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남쪽의 국민당 정부와 북쪽의 군벌들이 합쳐져서 국민당 정부와 장안이 합쳐졌잖아. 합쳐져가지고 이제 통일이 되고 나니까 뭐라지? 군대가 꼭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내부를 다시 재편해야 된다. 하면서 회의가 열리게 된 거죠. 그 회의를 뭐라고 하냐? 편견회라고 해요. 편견회의. 그래서 군대 감축을 논의하고 중국 내에서 재편을 논의하는데 이때 이제 좀 장제스가 잘못한 게 뭐냐? 본인 위주로 군대를 재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 군벌들은 전부 다 군대 못 갖게 하고 자기 위주로 군대를 엄청나게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군벌들이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 장항량은 아니고 장항 말고 다른 군벌들 있죠. 엄청나게 많은 군벌들이 있었죠. 그 군벌들이 전부 다 국민당 정부에 들어가서 장제스 밑에 들어갔는데 이런 자신들의 병사들을 전부 다 장제스가 가지고 하니까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운동이 벌어진다? 운동이 아니고 이제 전쟁이죠. 반장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장제스에 반대하는 전쟁이고요. 장제스가 너무나도 많은 군대를 가지고 가면서 자기 위주로, 자신 위주로 군대를 재편을 하니까 열받은 다른 군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장제스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초기에는 이제 장제스가 불리했어. 왜냐하면 군대를 많이 가져가서 했지만은 다른 군벌들이 연합을 했으니까 힘으로 따지면 한 6대4 정도 장제스를 반대하는 세력이 6 정도 됐단 말이야. 그래서 장제스가 처음에는 불리하였는데 이때 누가 도와주느냐? 장항량이 도와주는 봉천파의 장항량. 그래서 장항량이 장제스를 도와줌으로써 갑자기 전사가 역전돼요. 6대4에서 갑자기 7대3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장항영으로 반장 전쟁이 장제스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면서 중국이 국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고 확고하게 통일이 딱 마치 이럴 수 있게 된 겁니다. 맞췄다라기 좀 뭐하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공산당이 힘을 키우고 비축하고 있었던 상계였으니까. 자, 여기에 이제 중국의 국벌과 그다음에 반잔 전쟁 당시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서 장제스가 이제 반잔 전쟁도 진압을 해가지고 중국이 어느 정도 통일이 됐잖아. 통일이 되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된다? 새로운 근대적인 정치를 훈련하는 기간을 거쳐야 된다. 순원이 얘기했던 거죠. 군정기 거치고. 그러니까 너무 어지러우니까 군대가 정치해야 된다.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근대적인 정치, 전국 국민들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훈련을 해야 돼요. 훈정기. 훈정기를 끝내고 나서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뭐가 된다? 혁명기.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뭐지? 군벌을 다 없애고 국민당 정부가 올라가서 통일을 일으켰잖아. 그러면은 군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군정기를 끝내고 뭘 한다? 정치를 훈련하는 훈정기가 돌입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남경의 국민당 정부가 훈정 강경 6조를 통과시키고, 자, 이런 식으로 전국 대표대회가 국민대회를 대표한다, 대신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회의가 안 할 때에는 국민당 중앙지표내화가 대행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중국의 이제 통일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을 거쳐야 된다, 정치를 훈련을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31년에 뭐를 발표하느냐? 중화민국 훈정시기 약법. 중화민국 훈정시기. 정치를 훈련하는 시기의 약법.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을 발표하면서 장제스가 모든 것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약간 한계점이 있는 거지. 이 한계점이 뭐다? 바로 독재적 체제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게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장제스가 통일을 위해서 겁나 노력을 했고, 순원의 유언, 순원의 또 여지를 받아가지고 여러가지 훈정도 했고, 그 다음에 국벌도 했고, 뭐 많은 걸 했지만은 아쉽게도 너무 장제스로 힘이 몰린 나머지 독재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이 장제스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요 전에 있었던 반잔 전쟁도 되고,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있었던 뭐 서한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바로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바로 장제스. 이 사람이 바로 장제스고, 이 장제스가 독재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 중국의 이제 국민당 정부가 약간 공화 정체가 아닌 조금 이상하게 변질된 공화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국이 통일되고 났어. 통일되고 나니까 이제 근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관세 자주권을 국내 상황을 보면서 보호무역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괴롭혔던 상품 관세인 이금을 폐지하고, 근데 이걸 폐지하는데 돈 벌 구석이 없잖아. 그러면 그래서 뭐를 한다? 통일 소비세. 그래서 중국이 통일됐으니까 국민들한테 통일 소비세 좀 내라. 우리가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한데 이금까지 폐지했으니 돈이 너무 없다. 그러면서 통일 소비세를 신설을 하면서 돈 좀 내면서 중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거죠. 그거를 어디에? 공업 제품에 부과하면서 세금을 내게 했고, 그 다음에 폐재 개혁을 합니다. 폐재 개혁. 은령을 폐지하고 정부의 은행이 발행하는 법회로 통일했다라는 거죠. 은령은 세금을 은으로 내게 하는 청나라의 지정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폐지하는, 세금으로서 은을 내지 말고 뭐를 내라? 정부의 은행이 발행하는 돈으로 이제 세금 내라라는 거죠. 이게 이제 폐재 개혁입니다. 이런 것들 있다라고 보면 되고, 자, 다음은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통일이 되긴 했지만은 뒤에서 공산당이 힘을 키우고 있다라고 했죠. 그 공산당의 힘을 키우고 있는 모습과 공산당이 처했던 고난의 행적들 한번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대장정입니다. 대장정. 무한정부에서 축출됐잖아, 공산당이. 아까 무한정부에서 장제스의 뒤통수를 치고 반장제스와 공산당원으로서 무한정부를 만들었는데, 상해 방공 쿠데타 이후에 공산당이 힘을 잃게 되면서 도망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광동에서 폭동을 일으켰으나 실패를 했고, 결국에는 서동을 근거지로 해서 젖세점을 수료하고 중국 내부로 막 도망다녀. 그 국민당 정부를 피해가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힘을 키우고 있는 단계가 바로 요 단계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 일본군이 만주국으로 쳐들어오는 만주사변이죠. 만주사변이 일어나니까 장제스는 어떻게 하냐? 만주사변이 일어났어. 일본군 막는 거 중요하지. 근데 일단 뭐가 킹받는다? 공산당이 킹받는 거야.
공산 키만 하니까 외부에 일본이 쳐들어왔어도 나는 일단 뭐부터 처리하겠다? 중국 내부에 있던 공산당부터 처리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안내 양외라고 합니다. 안쪽을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외적을 물리치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단어 그대로 국내를 편안케 하는 외적을 물리친다라는 정책으로 공산당 소탕의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왜? 뒤통수 한번 맞았었잖아. 무한정부 때.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이 너무나도 킹받은 장제스가 공산당 소탕의 전력을 다하는 거죠. 일본군이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공산당을 겁나 엄청나게 압박하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당 정부의 포위 공격이 총 6차례 정도가 일어나. 6차례 정도 포위 공격을 하는데 공산당이 어떻게든 살아남아. 그렇지 어떻게든 살아남지만은 결국에는 주력 부대의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공격 당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는 거지. 자, 그러면서 국민당 정부를 피해서 도망가는 대장정을 감행했고 15,000km 계속 이동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동을 하는 와중에도 이제 공산당 정부는 이게 뭐라고 하냐? 마오쩌둥이죠. 마오쩌 대표되는 공산당 정부는 중국 국민당과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뭘 해야 되지? 내전 정지하고 일본과 싸워야 된다라는 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8.1 선언 같은 게 있다. 있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왔다가 우한 정부에서 도망을 가. 도망을 가서 왔다 갔다 해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예남까지 도망가겠다. 이게 총 15,000km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망다녀. 시대가 바로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고난이 있었던 시대가 이 시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장제스가 방공에 미쳐있어요. 일본보다 더 짱나는 게 공산당이었단 말이에요. 왜? 자기 뒤통수를 쳤으니까. 자, 이거는 대장정 당시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말 타고 내가 마오쩌둥이죠. 그러니까 공산당원들은 보면은 공산당은 약간 이런 거지. 뭐 백성들을 위한다, 프롤레타를 위한다 라고 하면서 남들은 다 덮여갖고 지도자들 말 타고 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에 저 북쪽이나 아니 뭐 일단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결국엔 독재하는 거죠. 소수의 권력, 소수만이 권력 가지게 되는 그런 체제가 공산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도망갈 때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중국 공산당을 옹호하기 위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목은 좀 잘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이게 다리가 튼튼한 철 다리가 아니야. 나무와 밧줄 연결된 다리거든. 여기를 건너가면서 위험하게 건너가면서까지 우리는 고생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대장정 당시의 모습을 그냥 그려놓은 그림이다. 이 정도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의 고난을 받고 항일운동입니다. 항일운동. 자, 아까 만주사변이 일어났다 했죠. 1931년에. 그 다음에 1932년에 상해사변이 일어나. 이 상해사변은 뭐냐? 우리나라와 관련된 거죠. 한인애국단이 이봉창이 법규에서 의거를 해. 히로히토 천황한테 폭탄 던진 실패. 근데 중국 신문이 뭐라고 하냐? 안타깝게도 일본 공항이 죽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꽉쳐가지고 상하이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해사변이고. 이 상해사변을 점령해서 결국에는 성공해가지고 상하이를 점령했단 말이에요. 일본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축하 파티에서 우리나라의 누가 윤봉길이 도시락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건과 연관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국사 할 때 같이 볼 거고. 자, 이제 상해사변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당고 전자협정을 맺습니다. 국민정부군과 일본군. 국민당이죠. 국민당과 일본이 이런 거 맺어가지고 전쟁 좀 잠시 중단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당 정부는 계속해서 요거만 외치는 겁니다. 안내양에 공산당 다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일본과 싸우겠다. 그러면서 일본 애들과 중국 애들, 뒤에가 중국이고 앞이 일본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다 협정을 맺어가지고 조금씩 일본의 이득을 보게 해주는 거죠. 일단은 공산당이 킹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계속해서 중국 땅으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만주의 괴뢰정부, 만주국이라는 걸 설립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화북이 분리가 돼. 중국의 북쪽 지역이 일본 땅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열받는 거죠. 누가? 중국 국민들. 그래서 화북 분리 반대 운동을 펼치는 거다. 왜 화북을 중국 땅인데 일본한테 넘겨주냐는 거예요. 안내양에 그만하고 뭘 해라? 공산당과 싸우지 말고 일본과 싸우라고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국민당 정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국민당 정부는 뭘 한다? 계속해서 단속하는 거죠. 뭐를? 중국 국민을 단속하는 거죠. 일본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장제스가 공산당 정부한테 열받아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속을 계속 하니까 억압을 하면 억압할수록 더 표출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이다. 차라리 어느 정도 수용을 했으면 괜찮을 텐데. 계속 억압하고 펴려고 하니까 더욱더 이게 파급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내전을 정제해라. 그 다음에 항일운동해라. 라는 것들이 중국 국민사회에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 협상 맺고 화국 분리 반대 운동 할 때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역시 또 화국 분리 반대 운동 당시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고, 화북을 왜 일본한테 주느냐라고 얘기하고 그만 좀 내전하고 공산당 중요한 게 아니다. 일본과 싸우는 게 중요하다. 계속 외치고 있는 거죠. 중국 국민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장제스 밑에 있던 부하들도 계속 의심이 드는 거야. 아, 왜 저렇게 장제스가 공산당한테만 킹받아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일본이 중국 땅에 들어와서 만주국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만주 옆에 있던 화북 지역까지 일본이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을 막으려 들지 않고 공산당하고만 싸우려고 한다. 이게 너무 열받는 거죠. 장제스 밑에 있던 부하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제스를 설득하기 위해서 장제스를 체포해서 구금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장제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건이 서한 사건이에요, 서한 사건. 자, 서한에서 이제 모임을 하기로 했어. 모임을 하기 위해서 서한으로 기차를 타고 장제스가 들어간단 말이야. 장제스에게 학생들이 내전 중지와 그 다음에 항일운동을 계속 호소해. 근데 장제스는 귓등으로 안 듣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항일이 아니라 공산주의 깨부수는 거야. 그 생각 하나만 딱 사로잡혀 있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공천파에 누구였죠? 장항량이. 장항량이 어떻게 한다? 지금 중국 국민들이 대다수가 내전을 중지하고 항일운동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장제스 혼자만 내전을 계속해야 된다고 항일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하인 장항량조차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장제스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장제스의 의식을 바꿔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장제스를 체포해서 강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장제스를 체포해서 감금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형님이겠지. 치다하게 얘기하면은 형님, 감옥에 잡힌 장제스는 형님, 지금은 그 내전을 할 때가 아닙니다. 공산당에 힘을 기울 때가 아니고 항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일본 애들이 만주로 넘어와서 만주 설립하고 화북 지역 가지고 왔는데 곧 조만간 우리 북경으로 쳐들어올 겁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리시고 하니까 내전 종식과 항일 요구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제스가 번쩍 정신이 드는 거야. 아, 내가 너무 공산당에만 미쳐 있었구나. 공산당을 타도하는 거에 미쳐 있었구나. 맞지? 내가 이런 식으로 공산당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어떻게 된다? 일본이 중국을 전체 다 먹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장제스는 뭐란다? 한일전을 수행한다는 여론을 받아들이고 공산당과 정상회담을 펼칩니다. 그래서 장항현한테 얘기해. 야, 네가 와서 공산당과 얘기 좀 해봐. 더 이상 우리 국민당 정부는 공산당을 죽이거나 아니면 쫓아다니지 않고 같이 뭘 하겠다? 합작을 맺어가지고 일본군과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제2차 국공합작이 성립되는 겁니다. 제1차에 전에 있었죠. 아까 있었고 그 다음에 제2차 국공합작이 지금 이제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상회담을 거치던 중에서 또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장제스도 미룰 수 없는 거죠. 그럼 빨리빨리 하자. 그래서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이 합쳐가지고 전쟁하자 라고 해서 제2차 국공합작이 선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서한 사건 당시에 찍은 사진이야. 여러분 입장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 여러분 입장에서 오른쪽이 장제스, 왼쪽이 장항량입니다. 이 장항량이 장제스를 잡아가지고 계속 설득을 했고 장제스가 설득당하니까 이제 다시 풀어줬어. 풀어주고 난 다음에 직후에 찍은 사진이죠. 이런 거 보면 이제 장제스도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 부하가 자신을 체포해가지고 설득시켰는데 그게 맞지? 라고 수용을 하면서 제2차 국공합작을 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었잖아. 좀 대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장제스도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러면서 이제 중일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중일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냐? 2학년 발표할 때 5조나 6조가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루거우 차오 사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노구교 사건이야. 노구교 사건.
일본이 다리 밑에서 군사훈련 해올 때 갑자기 어디서 총알이 날라왔대. 그거 중국군이 쏜 거 아니냐? 라고 사건을 조작을 하는 거죠. 조작을 해가지고 중국이 일본군한테 총알을 쐈으니 우리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면서 중일 전쟁이 발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 이제 노구고 사건. 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서 일본이 여러 가지로 많이 차지해. 많은 중국 땅을 차지합니다. 중국 땅이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크게 있으면은 바닷가 부분을 중심으로 이만큼 차지해. 그러면서 중국 내리 어디까지 들어간다? 난징. 중국 발음으로 난징. 이거를 한자 순서에 읽으면 남경. 그래서 남경에 들어서 뭘 한다? 2달 동안 대학살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경 대학살을 이렇게 벌이게 되는 겁니다. 남경 대학살에 대한 사진들은 육조가 뭐 보여준 것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 자, 먼저 이제 노구교. 중일 전쟁이 일어나게 된 노구경자. 여기에서 일본군들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총알이 피웅 날라와가지고 이거 중국군이 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중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남경 대학살이, 남경을 장악한 일본군이 남경 대학살을 벌이게 된 거죠. 왜? 중국이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몇억 명씩 되니까 100명, 200명, 뭐 1000명 죽여서는 택도 없는 거야. 끼고도 안 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공포심을 유발해서 중국민들이 바로바로 항복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2달 동안 남경에서 죽인 사람이 20만 명에서 30만 명입니다. 딱 2달 동안. 그럼 하루에 한 5천 명 이상 죽은 거죠. 자, 그때 당시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죠. 중국 국민들에다 총알을 바로 쏴가지고 죽이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중국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죽여가지고 시체들을 모아둔 모습.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목을 자르고 난 다음에 그 목을 들고 웃고 있는 일본군의 모습입니다. 뭐 미친놈이야, 웃고 있어.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다 불태워가지고 뼈밖에 안 남은 그런 뭐 이런 사진들도 있고, 저도 이제 보면은 안타깝지만은 여성들이 전쟁시대 때는,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성폭행가 나가는 거 어쩔 수 없이. 이때 이제 성폭행 당했던 여성들 숫자만 8만 명 정도 됩니다. 남경에서 2달 동안.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워낙 미친놈들이 많으니까 남경에서 이렇게 대학살과 대규모의 성폭행이 일어났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들의 머리를 다 잘라서 모아놓은 거야. 이거와 관련된 게 뭐지? 백인 참수 경쟁이죠. 커피 한잔 할래? 커피 네가 살래? 내가 살래? 게임 한 판 할래? 좋아. 야, 중국인 프로 다 꺼내. 무릎 꿇쳐. 야, 너가 나중에서 제일 빨리 되는 애가 이기는 거다. 라면서 칼 갖고 그냥 사람들 썰어넣어. 썰어가지고 이제 목을 다 이렇게 모아두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미친놈. 이걸 또 일본 신문에서 대서특필해. 오자가 발표한 거 있죠. 요 사진 있는 학반도 있을 거, 없는 반도 있을 건데, 일단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미친 짓을 했던 게 일본군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내에 통치구역이 형성이 됩니다.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을 유남구 지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민당이 지배한 지역을 대구방이라고, 그 다음에 공산당이 도망다니면서 지배한 지역을 해방구로 합니다. 근데 보통 일본군이 중일전에 이렇게 싸우잖아. 그래서 전면에 맞서 싸우는 거 누가? 국민당 정부란 말이야. 그래서 유남구와 대구방은 맨날 싸워. 왜냐면 까딱 잘못하고 국민당 정부가 지게 되면은 중국 전체가 일본군한테 넘어가니까 이 국민당은 일본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둘이 싸우고 있는 와중에 공산당은 뭘 한다? 뒤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거야, 세력을. 농민들한테 들어가가지고 국민당 나쁜 놈들이야. 일본군을 막고 있긴 하지만 국민당 나쁜 놈들이야. 그러면서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오쩌둥이 힘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뭐가 된다? 국민당한테 승리를 거두고 마오쩌둥이 대표가 되는 중국 중화민국 인민공화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빨간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 알고 있는데요. 요 내용들은 어디까지 연결하면 된다? 5조가 발표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21차에서 얘기했던 국공내전 이런 걸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 5조, 6조 발표랑 그 다음에 21차에서 얘기할 때 장제스, 그 다음에 마오쩌둥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던 게 다 여기서 시작된 거다. 고전 앞에 다 보면 군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연결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진들은 좀 빨리 넘기고, 그 다음에 중국의 통일운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보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동남아 지역의 그런 근대화 수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